안녕하세요. 스트리트 뉴스 4월 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굉장히 많은 뉴스를 알려드리기보다는 집중돼서 몇 가지만 선택해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포맷을 바꿔봤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좀 방대해지는 것 같고 준비하는데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섹션 중에서 특별히 기술과 관련된 내용, 관심 있는 내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과 오라클의 법정 다툼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는 뉴스인데 그게 첫 번째 뉴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 사이버 위안화, ECNY라고 하죠. 중국어로는 보니까 숫자 인민폐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he Supreme Court in a 6-2 opinion ruled for Alphabet's Google in a multi-billion dollar battle with Oracle over elements of Google's Android smartphone operating system.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오라클과의 수십만 달러짜리 싸움에서 미국 대법원이 6대2로 알파벳 구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약화시키는 그런 의사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개발자들이 상대방의 제품 위에 개발하는 여지를 더 많이 주는 그런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그 하급심에서 오라클이 이겼었는데 그걸 다시 뒤집은 거죠. 이제 1급, 그러니까 제 1심에서는 구글이 이겼는데 2심에서는 오라클이 다시 이기고, 그때 지금은 이제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자바 소프트웨어 플랫폼상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데, 이제 논리적인 그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사용했어요. 공정한 사용, fair use라는 키워드를 구글 쪽에서 쓰면서 이게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상급심은 구글이 자바 API 코드 일부를 복사한 것은 공정한 사용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를 복사해서 사용한 것은, 이제 API라는 것이 미리 작성된 컴퓨터 코드 패키지인데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간에 혹은 웹사이트 간에 혹은 앱 간에 상호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다수 의견 쪽에 있는 판사, 그 중에 이제 스테픈 브레이어라는 판사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구글의 복제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라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위반했다라고 해서 주장을 했는데 논리적으로 이제 공정한 사용을 들고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오라클은 원래 2010년에 원래 자바를 만든 회사는 선 마이크로죠.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인데 그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2010년에. 그때 이제 같이 따라 들어온 자산이죠. 그때 취득한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자바 API 코드 11,000줄을 사용했어요. 자바 API 코드 11,000줄을 불법적으로 복사해서 사용했다고 이제 그것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글이 그 전부터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회사니까 자바를 많이 썼겠죠, 자바. 그래서 이제 API 코드를 쓴 건데 이 11,000줄은 전체 API 코드 286만 줄 중에 0.4%에 해당됩니다. 요걸 쓴 건데 이제 로직이 지금 이 대법원 판결에 사용된 구글 쪽의 로직이 뭐냐면 이렇게 조금 쓰는 것은 혁신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페어 유즈라고 본 겁니다.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폰은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대 이상 지금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그 폰 위에 안드로이드 OS가 깔려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 자바 API 코드를 복제해서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이 제소를 했을 때 오라클은 9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청구했었는데 이제 그게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 판결이 API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폐지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쓴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페어 유즈라고 본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상당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구축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멘붕이 오는 거겠죠. 좌절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쪽 소수 의견 판사 중에 한 사람은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법원이 구글의 편의를 봐서 공정한 사용에 대한 관대한 분석을 내렸는데 그것은 의회가 컴퓨터 코드에 부여한 실질적 보호와 완전히 불일치한 것이다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사용을 너무 관대하게 해석을 해서 컴퓨터 코드에 부여한 실질적 보호, 그러니까 카피라이트죠. 그것과 완전히 불일치한 것이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업계에서는 이제 보통은 다 구글 쪽에 서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앱 개발자나 보면 이제 그 다른 API 갖다가 그 써야 되니까 실제로 요새 코딩하는 친구들 보면 독창적으로 함수를 만들거나 모듈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안 하고 남의 코드를 갖다가 고쳐가지고 인풋 아웃풋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그게 친숙하겠죠. 그래서 이 판결이 사실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코드를 잘 밝히지 않던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의 입장에 같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기업 협회, 많은 인터넷 기업 협회들도 구글의 편에 서 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구글의 최고 법률 담당 임원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혁신은 서로의 어깨 위에 서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오라클이 볼 때는 참 얄미운 표현이죠. 서로의 어깨 위에 서 있을 때. 지금 문제는 이제 오라클이 모바일 비즈니스 하나도 안 하니까 그 안드로이드 모듈은 지금 오라클한테는
관련성이 없죠. 그러니까 서로의 어깨는 아닌 거죠. 공정한 사용이란 산업 내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카피라이트이 아니라 카피레프트, 이제 약간 희화한 표현인데 저작권의 그 라이트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카피레프트 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작권을 인정 안 하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그냥 나눠서 쓰는 건데 뭐 거의 지금 카피 레프트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한 사용이란 산업 내 모든 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뭐 설마 공급자들끼리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라클은 여전히 구글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훔쳐갔으며 게다가 이제 독점자로서 이 업계의 독점자로서 이걸 쓰고 있다라고 해서 10년째 소송을 벌인 건데 그 결론이 지금 나는 거죠. 가령 영화, 음악, 출판과 같은 이제 소위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마저도 구글이 말하는 공정한 사용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준비 서면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에.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API 코드가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 일반론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다. 그걸 그 법적 논쟁을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뭐랄까 이 사안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API 일부냐 아니면 전부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일부는 나눠 쓸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기술, 경제, 사업 관련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답변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믿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오라클의 자바 API가 저작권 보호 자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은 공정한 사용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논점을 잡아간 건데 이제 그게 먹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API 전부는 아니어도 API 중 일부를 사용해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막혀서는 안 된다라는 컨셉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저널리스트들은 이제 향후에 소프트웨어 관련 소송이나 그 다음에 코드의 복제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늘어나겠죠, 그죠? 구글의 복제가 공정한 것인가, 불공정한 것인가, 자바 API의 0.4%를 복제하는 것이 불법 복제인가 아닌가 라는 거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애플은 자신의 그 스마트폰 OS를 직접 개발했잖아요. 그죠? 근데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그렇게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OS도 이제 얼마나 개방적인가를 보면 안드로이드는 상당히 개방적이죠. 애플에 비해서. 자기도 이제 남의 API를 좀 갖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소위 다수 의견 쪽의 그 핵심 판사인 브레이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구글이 복제한 코드는 자동차의 그 페달 혹은 타자기의 그 쿼티 키보드 전체 그 몸체 중에 그 일부분이라는 거죠. 페달이나 키보드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자동차에 있어서
움직이는데 핵심은 페달이고 타자기에 있어서 키보드가 핵심이죠. 근데 그걸 이제 일부로 본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재판장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어떤 법적 수사학이 사용됐는지 그것은 뭐 어쨌든 그게 설득이 된 거고 논리적으로 이제 그 결정이 된 거고 거기 있는 판사들이 6대2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은 그 일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글의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구글이 더 힘이 세지게 생겼습니다. 자, 구글에 관한 뉴스 여기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그 두 번째 뉴스는 중국의 디지털 커런시 뉴스인데 China is creating digital currency first for a major economy. Cyber Yuan will let Beijing track spending in real time, pose challenge to dollar. 중국이 주류 경제를 위한 첫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안은 베이징이 소비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해주고 달러화에 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면 손에 잡혀 있는 게 이제 삼성폰 안에 들어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거를 지금 그 중국 중앙은행이 그 복권 당첨처럼 응모한 사람들한테 200위안씩 나눠줘가지고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ECNY, 영어로 ECNY고 인민폐인데 숫자 인민폐라고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완전히 다 개발된 건 아니고 워킹 모델 수준인데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버 화폐는 중국의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고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니까 중국이 결국에는 경제와 인민 모두를 이걸 가지고 통제를 할 거라는 얘기죠. 이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 처음에 이제 테스트 될 때도 비트코인하고 같이 비교되면서 테스트했는데 비트코인의 단점인 사용자를 위한 익명성 문제를 이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없는 거죠. 익명성이 없는 거라 사실 화폐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의 이제 실명제가 되기 때문에 뭔가 제약이 있을 게 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중국이 이걸 제일 첫 번째로 도입하려는 이유의 하나는 국제화폐, 국제통화로서 달러화를 좀 이겨보려는 그런 그 복선이 깔려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경쟁 중인데 돈에 있어서도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팩트를 보면 실제로 이제 그 환거래에 있어서 국제 환거래에 있어서 달러는 약 88% 정도 거래가 되고 위안화는 4%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 세틀먼트 하는 데 있어서 달러화의 비중이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은행 간 그 송금하는 거, 전신 송금하는 데 있어서 또한 위안화를 잘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는 국제화폐로서의 라이벌이라는 관점은 아직도 이제 요원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계획에 의하면 이제 디지털 위안화는 지폐 및 동전과 병행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디지털로 전환할 때 보면 디지털 위안화 1위안을 발행을 하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돈은 또 1위안화 회수해서 폐기해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총 통화량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고 해요. 디지털 머니가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만료일을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바우처 나눠주는 것처럼 일정한 시점까지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서큘레이션 통화를 원활하게 순환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감시 기능을 집어넣어가지고 추적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중국에는 안면 인식 카메라가 뭐 수억 대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병행해서 감시를 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러니까 경범죄 이런 그 죄를 범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이제 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전자화폐를, 기존에 우리 뭐 그 전자화폐 유사 전자화폐들이 있죠. 신용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상품권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건 다 이제 실제 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고, 순수한 전자화폐는 없는 거죠. 지금 중국이 최초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없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나라에 도입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찬성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조금 전에 그 소프트웨어의 그 저작권, API의 저작권 문제에 있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API 일부를 복제해서 쓰는 것은 괜찮다인지 아니면 안 된다인지 어느 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제당할 수 있는 여지의 전자화폐, 그러니까 소위 돈이죠, 돈, 디지털 돈을 우리가 써야 되는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좋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그 파월이라고 미국 연방준비기금 FRB의 파월이 청문회에 나왔을 때 의원들이 이걸 물어봤대요. 달러화를 가상화폐로 만들 계획이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다.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1등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똑바로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본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달러화로서는 사실 이걸 디지털 화폐로 만들 그 인센티브가 위안화보다는 뭐 현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점점 컴퓨터상에 구현되는 우리의 어떤 아티팩트, 인공물들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 화폐라는 것이 사이버화 되는 거, 컴퓨터화 되는 거 자체가 이렇게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추세.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의 유용성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뭐 아직 인터넷 뱅킹 뭐 이런 거를 못하거나 아니면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의외로 그런 거 보면 다 바꾼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 포맷을 좀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25분이네요. 자, 4월 6일자 뉴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